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KDDX 구축함 지금 한참 이제 기본 설계 중이죠. 그 이제 구축함의 그 추진 체계, 즉 동력 체계죠. 배를 앞으로 밀어내는 그 체계의 국산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대신 그 정황을 구성하는 팩트들은 다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여러분도 이 정황들을 이루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맞춰보시는 약간 그런 조각 맞추기 그런 느낌으로 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KDDX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KDDX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현재 이제 만들기로 확정은 된 것이고 업체도 결정이 됐죠. 현대중공업으로. 그래서 23년까지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이고 기본 설계를 한다 하면은 거의 설계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그 기본 설계가 확정이 되면은 24년부터 이제 상세 설계에 들어가서 초도함을 건조하기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전체 6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마 개발 예산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은 7조 원대. 그래서 한 척당 뭐 1조에서 많게는 1조 5천억 정도 건조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배는 거의 이제 국산 시스템이죠. 우리가 가지는 이제 최초의 국산 대표급 구축함입니다. 보면 이제 레이더도 국산으로 좀 개발 중인 것이죠. 한화에서 전투 체계도 한화에서 하고 있죠. 소나는 LIG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센서류들과 전투 체계가 좀 더 국산화되어 있고요. 무장도 당연히 이제 국산화됩니다. 국산 수직 발사관만으로 채워질 예정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산 미사일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개발 중인 LSM이 이제 이때쯤 되면 나오겠죠. 지금 한 23년, 24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LSM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걸 외국산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건 추진 체계입니다. 예, 이 동력이죠, 배.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엔진 자체를 어디 걸로 할 것이냐. 제가 제 대문 사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엔진 자체는 외국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구축함의 추세가 앞으로는 대용량 전기를 대용량으로 필요하는 그런 쪽으로 전함들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배를 디자인하려고 해요. 자,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이제 통합 전기 추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예. 그래서 그 엔진들을 가지고 그걸 발전을 시켜서 그걸 배 추진력으로도 쓰고 그 외에 배 레이더나 다른 무기 체계가 필요한 전기로도 쓴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통합해서 쓴다는 것이거든요. 예. 여태까지는 그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전기 추기 체계를 이렇게 통합하는 거 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이제 군사 강국에서 같이 시작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이제 외산으로 할 것이다.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죠. 작년 후반부에 21년 후반부에 외산 업체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중 8구 통합 전기 추진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롤스로이스하고 영국의 롤스로이스하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경합을 벌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선정된 업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2021년 6월 본격적인 입찰 경쟁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때가 작년에 이제 마덱스 끝난 그 이후에요. 그래서 마덱스에서 롤스로이스와 뭐 GE가 와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급 호위함 아시죠? 거기에 이제 추진 체계는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 디젤 엔진과 가스 터빈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 그게 대구급이면은 한국형 호위함 배치 2예요. 지금 배치 3를 또 건조하기 시작했죠. 그 배치 3도 같은 방식의 하이브리드 방식 추진 체계를 쓸 예정이고, 거기에도 MT30 롤스로이스 엔진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차기 호위함을 따냈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드리면 작년 6월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저게 국산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은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문제 앞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뭐고 통합전기 추진이 뭐냐. 앞으로 해군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물론 저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야 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MT30 가스터빈 엔진의 센서링 외형이에요. 약 길이가 한 9m 가량 되죠. 높이는 한 3m 되네요. 폭도 한 3.4, 3m, 3, 4m 되고. 예. 이런 게 대구급에는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KDDX 같은 데는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하이브리드 추진이 뭐냐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자동차 하이브리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동차 하이브리드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충전을 했다가 제속으로 갈 때는 배터리 힘으로 가고, 엔진에 출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가솔린 엔진을 돌리거나 보통 가솔린 엔진이죠. 가솔린 엔진을 돌려서 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 구축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함은. 여기서 하이브리드라고 할 때 저속으로 간다는 개념, 고속으로 간다는 개념. 그때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차와 같아요. 저속으로 갈 때는 뭐냐? 그때는 연료 절감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연료를 절감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디젤 엔진이 돕니다. 디젤 엔진이 도는데 디젤은 소음이 많고 또 이게 기아가 진동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디젤차하고 휘발유차는 큰 차이가 있죠. 다 보면은. 그래서 디젤 엔진에 바로 이렇게 기어를 통해서 이렇게 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디젤 엔진의 목적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발전기를 통해서 나온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기아로 안 물려 있고 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 거죠. 운영도도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기 추진인 거예요. 디젤 발전기는 발전기입니다. 기어하고 클러치로 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속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속도가 기동을 이제 전투 상황이 처했거나 했을 때 기동을 빨리 해야 되고 속도를 높여야 될 때는 그때는 가스터빈 엔진이 돌기 시작합니다. 고출력 때는. 그 가스터빈 엔진은 모터를 돌리지는 않아요. 바로 기존의 일반적인 엔진처럼 기어하고 축으로 물려 있어요. 자, 그래서 저속에서 저게 잠수함 나의 위치 소리로서 저게 잠수함에게 날 노출시키지 않고 저게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는 또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식들이. 자, 그게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디젤 엔진에서는 동시에 발전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또 추진에 사용되는 동시에도 함선 내에 다른 전기적인 소요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고 통합전기 추진은 뭐냐면은 배 크기에 맞는 가스터빈 엔진하고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엔진과 다른 점은 이거는 전부 다 전기를 한 군데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출력으로 쓸 때는 출력용 모터를 보내서 모터가 돌리는 거죠. 여기서 기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배는 천천히 항속을 해도 되는데 전기 소모가 많이 없는데 레이더나 다른 무기 체계에서 전기 소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거의 다 몰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됐거든요. 출력용 가스터빈은 아무리 지금 내가 속도를 올릴 필요가 없더라도
가스터빈 엔진을 발전을 하는데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풀이 기본적으로 따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남아도 상대적으로 전기를 바꿔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전기 쪽에서 남는 것은 출력 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스터빈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렇지만 통합전기 추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풀로 다 섞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쪽을 100%, 저쪽을 100%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같은 전체적인 용량이라더라도 출력 용량이라 그러더라도 전기를 훨씬 많이 뽑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의 함선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게 통합전기 추진이에요. 새로운 방식이고 효율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KDDX의 추진 방식이 아마 저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있지 않나 보는 것이고 KDDX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호위함 배치 4도 그런 방식을 국산화가 된다는 것은 가격이 훨씬 다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FFX 4도 그런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가스터빈 엔진 제일 유명한 거죠. 우리 대구급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한국형 호위함 배치 3에도 채택이 된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있는 거죠. 롤스로이스의 MT30 엔진이 채택이 됐고 GE 엔진을 누르고 당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선정이 되는 거 보면. 네. 자, 그리고 이건 다른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알레이버크 미국의 주력 구축함이죠. 거기에 배치 2예요. 배치 2가 우리 세종대왕급하고 같은 배예요. 거의. 물론 우리 세종대왕급이 조금 크긴 합니다만 여기에 엔진 구성을 볼게요. 이거는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냥 옛날 방식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이 총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거 4개는 동력용으로만 씁니다. 즉 추진력을 발생하는 용도로만 써요. 각각이 약 3만 마력이 돼요. 그걸 4개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동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2만 마력이죠. 그 동력으로 쓰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용으로는 별개로 롤스로이스의 AG9140 가스터빈 엔진 3개를 갖고 있어요. 각각 3메가와트예요. 그래서 9메가와트를 생산을 해요.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알레이버크 같은 경우는 배치 2는. 그런데 세종대왕급도 이것과 유사하리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배니까. 자, 이 한계는 뭐냐면은 가스터빈 엔진 큰 거 4개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발전용 가스터빈은 막 지금 부하가 높게 걸려가지고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쪽 엔진들한테서 발전을 시켜서 이쪽을 도와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서로 두 개의 풀이 다르죠. 예. 자, 이 한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나왔느냐? 레이더를 더 센 걸 장착하려고 했더니 출력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기존에 이제 알레이버크급 우리 세종대왕함도 그렇지만 스파이 1D 레이더죠. 폐사 방식입니다. 자, 그것도 이미 훌륭했지만 이미 과거에 레이더가 되어버렸죠. 지금 전부 다 A사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 KDDX용으로 개발되는 것도 A사고 우리 호위함 배치 3용으로 개발되는 것도 A사죠. A사는 모든 면에서 폐사보다 낫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말트급에 쓰려고 개발한 레이더가 스파이6 레이더예요. 근데 주말트급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배 숫자도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레이버크급을 더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생산을 하려고 스파이6 레이더를 갖다가 거기 끼워 맞추려고 했더니 이 가운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크기가 같은 거거든요. 기존 스파이 1D 레이더하고. 예,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2배 거리에서 2분의 1의 RCS를 가진 물체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즉 탐지 능력이 단순 비교하면 4배 정도 좋은 거예요. 면적은 같은데 탐지 능력은 4배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기를 훨씬 많이 먹는 거예요. 기존 것보다 4배를 많이 먹진 않지만 A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출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미국에서는 알레이버크 배치 2를 가지고는 그 상태로는 발전기를 설치하고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크기를 좀 늘린 배치 3를 억지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한 개 더 넣어요. 그래서 발전용 가스터빈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9메가와트에서 12메가와트로 올려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 가운데 4배 성능이 좋아졌다는 스파이6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 이 친구들이 알레이버크급에서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사용하고 있더라면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동력용으로 쓰고 있는 큰 가스터빈 엔진에서 전기를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배를 뜯어 고치는 일까지 생겼고, 배가 더 커져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엔진도 추가로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KTDX는 지금 세종대왕급보다 크기가 작아질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전기 추진 방식으로 갈 거다. 예. 그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짐작을 했던 이유고, 또한 처음이니까 외국에서 선 경험이 있는 롤스로이스나 GE의 기술을 일단은 사와서 시작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걸 지금 국산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오늘 저의 이제 의견인 것이죠. 네. 자, 여기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구축함도 12만 마력의 출력을 가진 구축함도 발전 용량이 모자랄 수가 있구나. 그 중에 저는 큰 센서가 들어가니까 레이더를 하나 바꿨더니, 즉 작은 배에는 성능적으로 레이더를 달 수가 없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발전기가 작고 발전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미 호위함이나 구축함급에서는 그 급이라는 자체가 발전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전량은 곧 얼마나 성능이 좋은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느냐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통합전기 추진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우리도 대구급 구축함에서 하이브리드로 시작해서 이번 KDDX나 호위함 4에서 호위함 4에서 통합전기 추진으로 가면 그 이후부터는 쭉 통합전기 추진 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 중인 그 KDDX용 S밴드 레이더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저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수가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레이저 무기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2019년 9월 기사, 예전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2023년까지는 20kW급이다. 그리고 추가 개발을 통해서 100kW급 소형화시켜서 기동형으로 하겠다. 그리고 향후는 함정용까지 계산을 하고 있다. 30년대 초. 예. 30년대 초면은 우리 KDDX나 우리 호위함들의 수명이 한참 짱짱하게 쓸 때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는 배들은 저 때를 대비해서 저 레이저 무기나 더 고성능의 레이더가 장착될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연 국산화를 한다면 할 능력은 되는 것인가? 국산화를 선택하고 그 도전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마 제 짐작컨대는 그 책임은 이리 주어질 것 같아요. 그 과업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전기선박육상시험연구소라는 겁니다. 창원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에 건설된 시설이에요. 이걸 뭐 LBTS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 시설은 이게 제가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2015년에 이제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시설이에요. 예. 이 시설의 의미는 저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잠수함, 장보고급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장보고급 후속으로 이제 장보고 배치 3 정도에 가면 우리가 원자력 추진으로 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로 크게 마음먹고 만든 거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모든 걸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수함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그림에서 대충 윤곽이 나오지만은 엄청나게 큰 시설이고, 잠수함의 동력 체계를 육상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잠수함이 갯껍질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잠수함이 장착하기 전에 실험 개발 단계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연구소의 기여도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줄이고 하자가 별로 없었고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잠수함의 추진이라는 게 지금 원자력 추진도 그렇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전기 추진 체계잖아요. 그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전기 추진 체계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기술적 기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구축함용 통합 전기 추진 체계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냥 객기로 욕심으로 국산화라는 어떤 신을 신봉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술들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제 짐작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전기연구원이 보면은 이제 우리 KDDX 사업에 경쟁을 한 것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그 각각의 다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추가 연구 개발에, 물론 계약 전이나 계약 후에 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거기 온 한국전기연구원 분들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에 한참 외산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그 외국 업체들이 우리 언론과 활발한 인터뷰를 펼쳤었는데 그 이후에 되게 잠잠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현대중공업의 한국전기연구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짐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통합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 항공기용 제트 엔진 정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은 또 용량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롤스로이스 MT30 같은 경우도 대형 항공기용 엔진을 개조해서 함정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한다는 것은 지금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T30이 됐든 GE의 엔진이 됐든 그들의 가스터빈 엔진을 사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격 부담이 크게 없고, 우리가 다른 배에도 다 사서 끼워 넣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부가가치가 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을 기존의 방식에서, 고전적인 방식에서 전기 통합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모터도 필요할 것이고, 직류 교류 전환하는 거, 높은 고전압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걸 시스템 통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보통 서구의 방산업체를 봤을 때는 가격을 높게 부르는 부분이죠. 우리도 이제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2015, 2016년부터 이제 통합 전기 추진 체제를 가상 실험해 볼 수 있는 그 모델링, 그 모델들 개발한 게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여요. 자, 그런 건 다 국방산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모델링이 됐다. 그래서 그게 관여한 연구진이 본인의 성과로서 논문화 시켰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연구가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 연구는 이미 다 끝나서 이미 상품화가 돼 있다.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서 관련된 연구원들은 논문을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수함 체계 이걸 하면서 이미 5, 6년 전에 이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수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함정에 응용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한 것 같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런 기반들이 있었다, 기술적 기반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가게 되면은 현재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사례를 준해서 보면은 발전 용량이 9에서 12메가와트. 자, 이걸 가지고 그 A사 레이더도 버텨줘야 되고, 그 다음 향후에 레이저 무기가 오면은 레이저 무기도 여기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 6 레이더를 달려고 했더니 크기를 줄여서 달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알레이버크급 배치 3를 새로 만든 것이죠. 지금도 전력을 꽉꽉 눌러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는 레이저건을 달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KDDX는 보자. 어떻게 되느냐. 중왈트급이 이제 통합전기 추진 체제로 갔었고, 약 80메가와트 이상의 통합전기 출력을 냈다고 해요. 그 80메가와트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100%다 추진력을 위해 쓸 수도 있고, 100%다 무기 체계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충의 배수량을 봤을 때 KDDX가 통합전기 추진 체계로 가면은 50메가와트 정도 나오지 않느냐. 작은 원자로, 잠수함용 원자로 하나 정도의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기존 레이더나 레이저 무기에 기존에 지금 우리가 향후 한 10년 정도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또 현안이 될 수 있는 건 그거죠. 과연 KDDX의 레이더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전에는 과거의 방식의 추진 체계였다면은 배의 배수량이 작아지고 그러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발전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개수도 적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량의 한계로 레이더의 성능도 그에 맞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합 전기 추진 체계로 가게 되면은 최소한 그 정도 차이의 배의 규모의 차이로 레이더 성능과는 저는 무관하다. 레이더 성능을 그 한계까지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이미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종대왕함에 들어가는 스파이1 레이더보다는 훨씬 탐지가 그러니까 길게 되는 그리고 탐지 분해능이 더 좋은 그런 레이더를 지금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밴드 레이더를.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에 공개되는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 그 급 정도의 레이더는 충분히 나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대탄도탄 대응 능력을 BMD라고 하죠. BMD 능력을 KDDX에 부여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BMD 능력은 한국형 호위함 배치 3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거기도 통합 마스터해서 A사 레이더가 들어가거든요. 평면형. 그 레이더만 하더라도 기존 세종급에 들어가는 폐사 레이더보다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것과는 비슷하다. 왜냐하면 BMD 능력을 수행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세종대왕급의 위치와 그 상징성 때문에 그 외의 함선들이 세종대왕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좀 송구스러워하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진척시켜 봤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KDDX는 세종대왕보다 훨씬 나은 배입니다. 나은 배고 국산이고 배의 규모는 조금 더 작을지 몰라도 우리 함대에 플래그십 역할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탐지거리가 넓으니까요. 그리고 차세대 무장들을 계속 더 장착할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국산을 통하면 지금도 이제 KDDX의 평균 건조비가 1조에서 1.5조 원이죠. 6척을 건조하는데 뭐 7조 8천억인가를 쓰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살짝 비싼 거예요. 세종대왕 배치2보다. 그게 아마 1조 1천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국산을 통하면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요. 이 계획을 처음 짰을 때는 아마 외국에서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들여온다고 전제를 하고 가격을 뽑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비용만큼 우리가 국내 개발에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비용이.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상쇄되고 가격은 같아지겠지만 향후 우리가 만드는 이제 국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됐으면 FFX 그러니까 한국형 호위함 4 같은 경우는 작은 함정이잖아요. 저기는 비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데서는 차마 통합 전기 추진을 시도 못했을 텐데 국산화가 되면 저런 데도 통합 전기 추진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적되는 기술은 다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리 한국형 항모, 최소한 전부 다 그게 추진 방식이 가스터빈이든 디젤이든 원자력이든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활용할 것이니까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함선을 해외에 선보인다고 할 때 가격 경쟁력과 또 고유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반 선박들도 기존의 이제 전기 추진 방식 일부 쓰고 있지만 그게 차세대 방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또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